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2시 8분 자야 되는데 미적대다가 이제 자는데 그래도 왠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처음으로 켜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저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퇴근 후에 갑자기 오겠다고 말하는 걸 마다하지 못하고 결국 만나서 위로를 전달해 드렸고 집으로 돌아와서 씻기 싫어서 미루다가 겨우 씻고 그제서야 내가 뭘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제가 그래도 제 일상에서 제일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는 거거든요. 길다란 팁인데 되게 얇은 붓펜 같이 생긴 건데 그 안에 마스카라 같이 생긴 통 안에 그 용액이 고작 3ml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독일 거래요. 그 네일샵에서 네일을 받다가 그 우리 관리해주는 언니가 속눈썹이 자랐다면서 저에게 비포와 애프터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한 2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결국에는 사질렀는데 그 가격이 무려 88,000원이라는 사실. 3mm에 88,000원. 내심 제가 살아오면서 과소비는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결코 과소비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팔랑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어쨌든 이 88,000원을 지불하고 생각보다 꾸준하고 성실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일을 받은 지 이제 2주 반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그래도 한 이틀 정도 빼고 매일매일 그 조그맣게 묻혀진 그 팁을 이렇게 쓱쓱 아래 위로 속눈썹에다 바르는 그 성실함을 매일매일 가지면서 나름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뭔가 착각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거죠.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일상적인 거지만 제가 뭔가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성실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리라 다짐을 했으나 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영상도 정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만큼 이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톤, 좀 더 나다운 어떤 생각과 말, 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전처럼 뭔가 묵혀두었다가 언젠가는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실하게 뱉어내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저에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책도 들고 후회도 되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구독자를 한 50명까지 막 모아가던 때거든요. 알고리즘은 타지 않았는데 어느 막 50명, 60명 되다 보니까 그 겁이 나더라고요. 구독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그냥
낭독을 올린 것뿐인데, 근데 낭독을 올리다가 그만둔 이유는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복잡한 생각들.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도 발산을 해내고 싶은데 막상 내 생각을 보여줄 수는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대안을 찾은 게 좋은 책을 읽든가 집에 있는 책을 읽으면서 한번 낭독을 해보자. 뭔가 그게 나름의 대안이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더 말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또 되게 예쁘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칠애에 빠져서 그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우나 아나운서를 좀 동경하면서 뭔가 롤모델을 찾아가면서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그런 요소들보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그때그때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오래 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가 부딪혀가는 걸 결국에는 이제 한 번씩 느끼다 보니까 그 올리는 게 소홀해지고 그렇게 뜨문뜨문 하다가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댓글이 달립니다. 왜 요즘에는 안 올리시나요? 목소리가 듣고 싶고 낭독이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또 제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미안한 감정도 들면서 내가 은연중에 누군가를 기다리게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드니까 좀 자책감이 일더라고요. 그렇게 무엇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저의 삶에 휘말려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는데 급급해진 나머지 매일매일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잠깐의 도파민 팡팡 시간을 갖다가 잠이 들고 하는 그 반복을 시작해 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좀 제가 잡생각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대문자 N이 결국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잠들어 버리는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8년 전부터 재작년까지 정말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너무 위태로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육체 노동과 정신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제 마음이 좀 정돈되는 걸 느꼈다 할까요? 쓸데없는 헛된 망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죠.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생존의 마음, 그러면서 또 사람들과 대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또 일을 대할 때는 잠시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서 좋다. 그런 것들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암흑기였던 거죠. 그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글을 좀 써보기 시작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써보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또 제 삶과 형편도 슬슬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의 저의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들이랑 지금에 있는 것들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제게 가장 없는 그 기질이 뭐냐면 꾸준함과 성실함인데, 며칠 전 제 남동생이 그냥 뭐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을 듣고 20분의 영상을 만들어 볼까? 아무튼 20분도 길겠지?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뭐 길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무작정 켜서 벌써 11분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록적인 거죠. 자, 그런 저의 나이는 벌써 불혹이 되었고, 아직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서 젊음이 강제로 유예된 이 시점에서 뭐라도 남겨보기 위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먼저 해볼 건데요. 옛날에 보수동,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 보수동 헌책방에 놀러 갔을 때 생각보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보다 아주 옛날에 나온 책들이 그 사상서, 교양 사상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로 나오는 게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짧은 글 이런 거 읽는 거를 좋아해서 이게 또 보니까 아주 365일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양 사상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번씩 마음이 힘들 때 아니면 오늘은 뭔 또 좋은 말이 나에게 건져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0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날짜별로 탁 펼쳐봤을 때 물론 다 좋은 글이긴 한데 그 공감 가는 글이 있으면 뭔가 오늘 하루에 뭔가 메타포이겠다, 그렇게 한번 기분 전환을 하거나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속속 납니다. 네. 오늘은 8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네요. 근데 이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의 제목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이고, 칼 힐티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위스의 성자, 현대의 예언자로 불리지만 독일에서 수학한 독일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뭐 법률학을 했고 뭐 변호사, 뭐 재판장 뭐 하는데, 아무튼 조금 저명한 일을 하다가 뭔가 자기만의 큰 그 감명이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엮어낸 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1833년부터 190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2015년에 샀네요. 보니까 2015년 2월 28일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뻘글을 막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 책이 전반적으로 약간 좀 종교적인 색채를 띤 참회록 같은 그런 게 전반적으로 흐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 신자 같아요. 물론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불과 한 2시간인가 한 3시간 전에 제 동생에게
8월 19일자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월 19일과 20일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읽고 저는 그냥 잘 거예요. 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월 19일. 너무 큰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한 것은 내 기억으로는 아라비아의 속담이다.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흔히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발이 너무 크면 그 사람의 발밑이 불안정해지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차츰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발이 너무 작아도 발이 옹색해지고 끊임없이 통증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갈아 신어야 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성장과 역량에 딱 떨어맞는 때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의 이끄심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8월 20일. 직업으로서 설교하기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인간 개개인의 영혼 내부에서 작용하는 신의 활동이 단계적인 것으로 청중의 신앙 단계가 설교자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 좀처럼 일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설교자는 그런 곳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성실하고 그의 일이 신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자기의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따라서 거짓 꾸민 일이 아니라면 개개의 단계가 적어도 다른 단계에 얼마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상대에게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앙을 가진 설교자이면서 듣는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라는 값진 포도주가 더러운 통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것으로 실은 아직 설교 따위를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일 따름이다. 네. 8월 19일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8월 20일은 뭔가 그 설교자에 대한 좀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8월 19일에 그 메시지를 보면 너무 큰 신발을 신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딱 맞는 걸 안다라는 게 지혜가 아닐까. 그리고 그건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이끄심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뭔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네요. 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지 못할 때 내 힘이 아닌 정말 다른 힘을 바랄 수 있는 그 신앙심이나 경외감이 때로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에 있는 이 설교에 이 비판을 한 것 같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되지 않는 단어로 남을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위로자는 좀 통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통찰이 필요하고 신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처럼 뭔가 내가 남에게 건네는 말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 남에게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닐까. 그런데 얼마나 값싼 위로를 건네느냐 아니면 얼마나 값진 위로를 건네느냐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통찰력이 그 차이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제가 돌아왔는데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라고 한다던가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뭐 유감이다. 뭐 그런 식의 조건부 있잖아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럼 기분이 안 나빴어야 되는데 너의 기분이 나빴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기분 나쁠 줄 모르고 말한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이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100%를 내놓을 수 있어야 미안할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뭔가 위로도 또한 정말 기분 좋은, 정말 납득되는 설득도 위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왜 위로도 함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을 뭐 어디까지 안다고 함부로 조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위로를 이렇게 살면서 듣다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말인데도 어? 생각보다 왜 이게 납득이 되지? 라던가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감탄을 하든가 하는 그런 위로를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다 개인이 살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된 바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언가의 말을 전달을 할 때 나 또한 과연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 책,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 책을 과연 제가 얼마나 꾸준하게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박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이 책도 보면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길게 쓴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굉장히 문어체이고 지금 뭐 독일어도 같이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 일반적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글귀가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읽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선정을 해서 선보여드리고 그 외에도 제가 한번 또 제 마음을 열어서 어떤 좋은 문장이나 글귀를 계속 수집하고 발췌하여서 여러분들의 귀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롱테이크로 22분간 떠들었는데요. 여러분, 저 어떤 것 같습니까? 10년 전에도 하지 못했던 걸 어떻게 10년 후에 마흔이 되어서 뭘 해보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을 또 내일 또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일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또, 편안하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